라스트 픽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 최진욱 영예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LG엔솔입니다. 최근 들어서 차별화된 흐름 보이고 있죠. 이 자율주행 로봇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뉴스 확인이 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할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를 완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전기차 쪽에서도 당분간은 좀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이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일단은 배터리 수요도 당연히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특히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가 지금 테슬라 공급망 업체로 또 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2차 전지 업종들 내에서는 하방 경쟁이 좀 단단한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의 업황이 반등이 또 살짝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네. 배터리 수요 개선 역시도 다시금 좀 수급의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IRA에 대한 부분들 일부 조정 가능성은 물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수요는 충분히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지금 공급망 업체로만 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또 현대 그리고 GM 등의 지금 일부 지금 북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가고 있는 업체들이 또 배터리 공급망으로 속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터리 수요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 좀 수요가 개선이 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2025년이나 26년으로 좀 가게 되면은 이 네. 테슬라향의 좀 4680 배터리 역시도 본격적인 좀 대폭 양산까지도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테슬라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반사 수혜를 좀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최근에 또 스페이스 X 쪽에도 배터리 공급 규모,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이 부분에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배터리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겠지만 기술력이 이미 입증이 됐다라는 거죠. 기술력이 이미 좀 입증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로봇 쪽에서도 배터리 공급이라든지 혹은 뭐 우주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다방면으로 좀 거래처를 또 다변화를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까지도 일단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밸류는 굉장히 좀 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가 매수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네네.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네네. 배터리 수요가 개선이 된다면 이 종목 말고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도 좀 괜찮게 봐도 되는 건가요? 2차 전지 전반 업종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아직은 괜찮게 볼 시즌은 아니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안에서도 일단 LG엔솔을 가지고 온 부분들은 일단 배터리 수요가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전반적인 업종에는 당연히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 반등의 연속성이 부여가 돼야 돼요. 반등의 연속성이 부여가 되려면 결국에는 단단한 고객처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트럼프 임기 시작하고 나서 확실하게 밸류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저는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삼성 SDI라든지 SK온이라든지 일부 배터리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테슬라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네. 특히 뭐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는 LNF가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반대로 배터리 셀에서는 LG 엔솔이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계속해서 테슬라 공급망 업체를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차 전지 전체가 아니라 지금 LG 엔솔의 기회가 펼쳐져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엔터주 JYP인데요. 11월 들어서 주가가 무척 강한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네, 주셨네요. 종가 매수 의견 들려주셨고요. 자, 김시은 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 가는 말에 올라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뭐 시장에서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네. 특히 상반기에는 굉장히 외면을 많이 받았다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엔터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의료 AI 사실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을 때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의 바텀 피싱 전략에 따라서 함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JYP 엔터가 엔터 쪽에서의 가장 강한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사실 JYP 엔터가 다른 엔터사들 대비했을 때 자랑스러워할 만한 점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작년부터 그렇고 다른 엔터사들 대비했을 때 월등하게 뛰어난 영업이익률, 작년엔 30%대였습니다. 올해는 약간 꺾이면서 20%대이긴 한데 다른 엔터사들은 영업이익률이 10%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매출을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영업 마진을 남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본업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안 좋은 점보다는 아쉬운 점이 네. 이제 차세대 걸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흐름들이 다른 엔터사들 대비했을 때 약간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약점을 지금 데이식스가 메워줬습니다. 예. 굉장히 좀 데뷔한 지가 오래된 친구들인데 네. 올해부터 다시 한번 역주행 시작하면서 앨범 판매라든지 콘서트에 대한 비중들을 다시 한번 채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앨범이라든지 콘서트 쪽에 대한 3분기 매출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고년차 아티스트 특히 뭐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 이 친구들은 애초에 JYP의 두 핵심 축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데이식스가 다시 한번 붙게 되면서 지금 삼각형 구도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엔터사가 사실 그동안 인적에 대한 노이즈들, 실적에 대한 우려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JYP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다양한 엔터사들이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블랙핑크라든지 뭐 BTS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엔터를 보면은 우리나라 노래들 우리만 많이 듣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안 듣는 게 아니라 네.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K-팝이 굉장히 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 성장세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긍정에 네.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외주의 반격, 이제 시작이다라는 측면에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특히 타 엔터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 돋보인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테마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인데요. 트럼프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자율주행 쪽 지속적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 달리는 말도 올라타도 되는 걸까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네. 사실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이 재료 자체가 꽤 오래전부터 나왔었습니다. 네. 자율주행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좀 많이 못 받았던 상황이었죠.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 발전을 계속해서 뭐 이어나가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번 이제 트럼프 임기가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지금 국제과제를 수행하는 게 또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킨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테슬라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또 지금 교통부 장관이 또 일론 머스크랑 친분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후보군이.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다소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만큼 지금 테슬라에도 자율주행 쪽에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자율주행 쪽은 이제는 기술적인 초입 구간을 넘어서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 기대감까지도 붙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발성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 모멘텀이 붙는 부분들이 아니라 네.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의 초입 구간에 지금은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에 있어서 일단 퓨런티어 같은 경우가 카메라 모듈을 좀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런 어떠한 동작 없이 차량이 알아서 운전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이 센서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방부터 뭐 좌측방 그리고 우측까지 뭐 하방까지 전부 다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럼 당연히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안에서도 일단은 국내 기업들이 생각보다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퓨런티어 같은 경우 지금 뭐 실시간 영상 처리부터 시작을 해서요 모션 제어 뭐 컴포넌트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에 대한 가시성까지도 붙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시가총액도 높은 기업이 아니어서 네. 금방금방 좀 수급만 붙어주면은 높은 좀 변동성, 좀 위쪽에 대한 부분들의 상방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윗꼬리를 좀 남기기는 했지만요. 거래대금들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역시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종가 매수 의견은 5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쪽은 단기적인 테마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장기 성장 국면 초입에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퓨런티어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의견 덧붙여 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를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이력을 좀 점으로 인해서 현재 자율주행 관련주 내에서도 대장에 대한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그 안에서의 수급이 좀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자율주행 시장이 왔을 때 테슬라가 좀 단연 1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자율주행하면 데이터 싸움, 그 안에서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정부의 규제 등을 감안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단연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테슬라이다 보니까 결국 자율주행 시대에서도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점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거기다가 지금은 사실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 기술력이 있기는 한데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전고점 라인대 23,500원, 24,000원 라인대를 좀 크게 뚫어냈습니다.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낸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라인대 돌파하지만 않는다라면 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율주행 테마는 이번엔 찐이다. 자, 그만큼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하는데 지금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이 퓨런티어는 수혜주가 맞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들려주셨고요. 자, 다음은 알테오젠입니다. 지금 주가가 10월로 다시 돌아가 있는 상황인데 40만 원 아래로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8%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분 다 네. 의견 일치했고요. 자, 최준욱 본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주가가 급락이 나온 부분들은 개별적인 재료에 뭐 영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네.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또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알테오젠이 지금 시총 1위 기업인데 일단 알테오젠이 좀 많이 밀리면서 코스닥 지수도 좀 많이 레벨 다운이 좀 일어난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개별적으로 악재가 지금 반영이 돼서 빠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저는 시세 차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기관 측에서 일단은 시세 차익을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알테오젠이 없으신 분들한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워낙 좀 기관들의 지금 시세 차익 수요가 많이는 안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이는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에 우리가 충분히 매수 공략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매너트 쪽에서도 SC 독점 계약을 좀 체결을 한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ADC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다변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래처에 대한 부분들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알테오젠이 돈방 속에 벌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금 MSD랑도 계약했던 이 키트로다 SC 같은 경우도 지금 못해도 FDA 허가 신청이 내년 1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뭐 내년이 지나도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재료가 유발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급락에 좀 너무 공포를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성장성 모멘텀 확실한 기업이다. 눌리면 들어가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김시은 팀장님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이제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관점인데 네. 좀 눌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 하방이 확인을 하고 보면은 약간 늦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하락이 나왔을 때 펀더멘털에서의 큰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오늘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바이오 섹터들 다시 한번 전반에 대한 하락세가 나오긴 한데 좀 역발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빠져나간 수급이 다시 한번 바이오 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밸류업이라든지 그 외 산업군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옮겨가게 되면서 그 위에 있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긴 하나 다만 지금 펀더멘털 훼손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력들 성장들
실적들을 감안을 했을 때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들 그리고 미국 쪽에서 바이오 종목군들 쪽에 대한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이제 그 KD 그쪽에 주니어. 대해서.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바이오도 기술 경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중국 쪽에서 바이오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과연 신약 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더 둘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센티적으로 좀 다소 위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그 안에서 기술력 있고 대장인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때 단연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왜 이렇게 밀리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대답 들어봤고요. 또 바이오에서 빠진 돈은 결국 바이오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점쳐 주셨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소외주의 반란 이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료 AI 쪽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루닛, 아스트라제네카의 협력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X가 아니라 OX로 갈렸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네. O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원래 OX로 X였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OX로 갈렸는데요. 그러면 최준욱 본부장님 의견 좀 짧게 네네. 들어볼게요. 일단 저도 X로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O를 네. 드린 부분들이 마지막 지금 수급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눌림없이 갈 것 같아요. 루닛 같은 경우가 일단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쪽에 비소세포 폐암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협업 계약을 지금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루닛스코프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가 확장이 되는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루닛이 그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못 미쳐줬던 상황들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R&D 투자를 좀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루닛스코프 쪽에서 가치가 확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AI 기반의 바이오 마커는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루닛이.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진단 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분자 진단부터 전부 다 지금 루닛 쪽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보니까 수급이 마지막에 종가로 보니까 기관이나 뭐 투신 쪽에 연기금 전부 다 들어온 상황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이 안 밀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많이 안 밀린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종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김시현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뭐 앞서서 굉장히 좋았던 내용들이고 네. 저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원고 보낼 때 처음에 O 보냈다가 X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게 네. 그래도 단기간 급등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하방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용들 굉장히 좋고 기관들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연속성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나 신규로 접근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59,000원이라는 라인대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자라는 정리하겠습니다. 네. 59,000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한 이후에 대응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